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남자 섹시건입니다. 앞에 너무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여기 많이 적어놨어요. 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서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조금 타이틀을 정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섹스와 만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만드는 주제는 섹스와 관련된 성문화나 성담론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인식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과연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성문화의 문제를 얘기하면 성교육 문제를 얘기합니다. 성교육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여러 해 동안 거의 8, 9년 동안 섹스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건 네이블링이라는 문제인데요. 네이블링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잘 모르시죠? 네이블링이라면 제가 오랫동안 웹 기획 업무를 해왔습니다. 거의 15년 차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웹 서비스를 기획할 때 그 레이블링이라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정보를 쪼개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합치거나 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게요. 여기 지금 회사 소개 이런 홈페이지 같은 거는 다 한번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죠? 회사 소개를 만드셨을 때 만약에 연구소가 있는 회사라고 칩시다. 연구소가 있는 회사가 치면 연구소를 회사 소개라는 큰 카테고리 밑에 넣을지 연구소를 따로 큰 메뉴로 뺄지 고민하잖아요. 그런 거 결정하고 연구소라는 이름을 쓸지 아니면 연구개발이라는 이름을 쓸지 그 다음에 연구소를 둘로 나눠서 무슨 연구 할지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넣을지 어떻게 나눌지 어떻게 이름 지을지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레이블링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우선 레이블링 얘기를 이해가 잘 안 되실 테니까 성담론에서도 어떻게 레이블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제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경부터 팟캐스트를 운영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팟캐스트 토크온섹스는 매회 다른 게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친밀도를 쌓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인터뷰를 하는 과정으로 술자리를 갖곤 하죠. 물론 여자만 술자리를 갖죠. 네. 안 웃겼나요? 좀 웃어주세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몇 년 전에 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게스트하고 함께 술자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게스트분이 지인을 초대를 해서 같이 술자리를 했는데 그분이 이 지인분하고 저하고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무슨 방송을 하진 않더라도 어떤 활동을 하겠거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놀랍게도 그 지인분은 성매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사이트나 홍보 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죄송합니다. 물론 성 커뮤니티라는 이런 명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 넘겨야 됩니다. 이것은 저는 섹스를 다루는 거고요. 그쵸? 근데 그분들은 뭐죠? 섹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결국 그 게스트는 출연하지 못했죠. 제가 삐져가지고 출연 안 시켰습니다. 네. 자, 이 화면 다들 자주 보시죠? 네,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다 볼 거야. 그죠? 네. 네, 얼마 전에 레드올릭스 페이스북에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부대에 있는 군인이랍니다. 군인인데, 부대에서 레드올릭스를 이용하고 싶고, 글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형식은 아니겠죠.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한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PC방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PC방에 가보면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보통 있거든요.
뭐 개 뭐라는 이런 데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서 저희 같은 사이트들을 사실 다 차단하죠. 예. 이거는 그 상대 직권 남용적인 행위거든요. 네돌리스는 합법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영상을 찍는 게 우선이라서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돌리스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불법이 아니죠.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PC방에서 PC방 관리업체가 그러거나 부대에서 할 일이 아니고 행정관청에서 저희들 불법 여부를 조사해야 되고 그 만약에 불법 여부가 있다면 행정처분을 내리면 그만인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디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죠. 네. 네이버 다음 같은 데 보면 섹스 관련 키워드를 쳐보시면 광고가 거의 없어요. 자위 이런 거 많이 쳐보셨잖아요. 자위 또 뭐가 있죠? 네. 쳐보면 그리고 섹스토이도 콘돔이나 로션을 제외하고는 광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광고로 안 되는 게 불법이라서 그럴까요? 리액션을 하셔도 됩니다. 네. 불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체적인 포털의 정책일 뿐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불법도 아닌 사이트나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는 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분명히 레이블링의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카테고리를 섹스와 관련된 컨텐츠 서비스는 모든 것들을 한 광주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할 이유도 없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해서 아무도 판단하려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다가 열받는데 아주 기분 좋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기분 좋았던 사례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말 최대 언론사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상상하는 그런 언론사예요. 거기서 저를 단독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네네. 몇 년 전에 한참 트위터의 음란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저를 단독으로 캡처까지 해서 그 기사에 음란 계정의 대표 사례로 저를 말씀해 주셨죠. 물론 모자이크를 해서 제 이름이나 이런 거 노출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제 지인 팔로워들이 제보를 통해서 알았어요. 섹시건이님 지금 무슨 일보에 섹시건님 기사가 났더라. 누가 봐도 당신이더라. 그래서 그런데 제가 트위터 계정에서 과연 제가 성기를 올렸을까요? 뭘 했을까요? 여자 가슴 사진을 올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8년 동안 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토크온 섹스의 방송을 언더도하면 그걸 그냥 링크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음란 계정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계정 캡처까지 해서 이게 정성스럽게 보도 자료를 기사를 내주신 그 기자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웃기려고 한 건데 많이 웃기지는 않았나요? 일단 이렇게 또 얘기해 볼게요. 여기 지금 4가지 물건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물건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첫 번째 이게 뭐죠? 네? 네? 아니요, 요거. 네. 성인용품인가요? 네, 이게 성인용품이라고 할게요. 네, 성인용품이고요. 이거는 담배고, 이거는 복권이고, 이건 술이죠. 맞습니까? 자, 레이블링의 문제는 어떤 카테고리에 넣느냐, 같이 넣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름입니다. 이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부를 것이냐. 자, 이게 지금 성인용품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이걸 불러볼까요? 자, 성인용초? 성인용년?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거는? 애들을 필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성인용수, 성인용액,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음란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제가 한다면 성인용 야바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성인용 G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라고 하기도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사진의 정확한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큰 범주로 얘기한다면 섹스토이가 될 거고요. 재미를 넣어서 명랑화구라고도 하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바이브레이터죠. 바이브레이터.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하 성인용품을 부르잖아요. 얘는 이름 없는 애죠, 사실. 네. 이 멋지죠? 이게 실제 차고요. 네. 정말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 사진은 제가 오늘 이 레드시브 행사하고 준비한다고 강연 준비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노트를 가져와서 쭉 정리를 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정말 오늘 아침에 어덜트 토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 어떤 검색 결과가 나올까요? 외국에는.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나왔을까요? 아니요. 섹스토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섹스토이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것도 나오고 중국 것도 나오고 오히려 서양 것보다 많이 나오고 서양의 검색 결과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어덜트 토이, 성인용품을 말하면 또 어덜트 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섹스토이도 아니고. 그래서 성인용품이라는 말이 가진 부적절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검색 결과의 이미지가 아닐까. 우리나라의 성인용품이라고 쳐보세요. 다 섹스토이예요. 그래서 잘못 쓰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많이 사오는 것 중에 젊은 친구들이 또 특히나 많이 쓰는데 CD, MT 이런 말 쓰죠. 뭔가요? 그렇죠. 콘돔, 모텔을 그렇게 또 부르잖아요. 네? 이렇게 이런 사실 완곡한 표현이긴 한데 이렇게 완곡하게 부르는 것조차 섹스와 관련된 것들을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정상이와 천연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현의 문제점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다들 아시죠? 정상이와 천연막에는 사회적 편견이 투영되어 있죠. 객관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자, 최유의 정상, 비정상이 있습니까? 후배이 하면 개새끼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질 입구의 막이 처녀 여부를 가름합니까? 판가름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섹스 경험 유무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남성 상위가 돼야 되고 질막이 돼야 되겠죠. 질막. 그렇죠? 제 생각할 때는 섹스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제대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서자라고 하나요? 서자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나 밖에서 나온 자식 같은 취급을 받았죠. 대한민국 사회의 이런 왜곡된 성문화는 대부분이 이런 네이블링이 잘못된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술과 물을 섞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술 맛이 납니다. 간장하고 물을 또 섞으면 간장 맛이 나죠. 이거랑 비슷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섹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넣고 섞으니 부정적인 면들만 부각되는 거죠. 카테고리 하나에 다 넣고 섞으니. 그래서 레드올리스 같이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가 있는데 저평가를 받고 욕을 들어야 되는 거죠. 네. 이거는 단순히 지금 사회 스타일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 구성원들 개개인들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사고 속, 그다음에 언어 습관에서부터 이 사회를 다 망치고 있거든요. 자세히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레드올릭스에는 천연막이라는 건 어떤 언급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고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정상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유흥 관련된 많은 광고 문의가 와도 저희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고요.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개개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써나간다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우습지만 좀 진지해지셨네요. 우습지만 제가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아침에.
김춘수의 꽃 다들 아시잖아요. 네, 꽃을 연상해서 제대로 불러보자는 의미로 제가 한번 지었는데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섹스, 섹시머니.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보기 전에는 그는 다만 부끄러운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섹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섹스는 내게로 와서 행복한 그 무엇이 되었다. 어떠신가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섹스와 관련된 덩어리들을 우리 스스로부터 하나의 주머니에 넣는 습관을 버리고요. 아주 각자의 주머니는 알아서 있을 거예요. 다른 주머니에 넣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할 때, 섹스와 관련된 표현을 할 때 돌려 말하지 말고 편견 없이 직설적으로 얘기합시다. 나누거나 합치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그 의미 이상의 그 본질을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름다운 남자 섹시건이었습니다.